최신 테크 소식과 최신 제품 리뷰 통으로 전해드리고 있는 통통테크의 의지입니다. WWDC가 끝난 지도 이제 한 달이 다 되어 가는데 M2 맥북 에어 나와서 너무 좋았고 OS 업데이트되는 기능들을 한번 천천히 살펴봤었는데 사실 우리나라에는 적용되지 않는 애플페이의 기능들은 제가 말씀드리진 않았었습니다. 근데 이게 웬걸? 제가 다시 한번 천천히 살펴보니까 애플의 꿈이 우리나라로 치면 토스나 카카오뱅크 같은 핀테크 기업이 되는 거더라고요. 실제로 행사 끝나고 CNBC에서 애플이 금융 서비스를 위해서 자회사를 설립하고 신용평가 조회를 직접 할 것이다. BNPL 서비스를 실시할 거다라고 했는데 대체 BNPL이 뭐고 애플이 갑자기 금융회사가 왜 되려는 건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애플이 공개한 기능과 그리고 BNPL이 뭔지, 왜 애플은 이런 서비스를 하려고 하는 건지까지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시작해 볼까요? 애플이 공개한 서비스는 애플페이 레이러라는 이름으로 공개되었는데요. 상품이나 서비스를 결제하면 100% 지불하지 않더라도 2주에 걸쳐서 총 4번 후불로 결제하는 서비스입니다. 애플페이로 결제하면 지금 돈 없어도 나중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뜻인데 대박인 건 수수료가 없습니다. 신용카드 무이자 할부를 애플에서 해주는 느낌인 거죠. 여기서 재밌는 건 애플이 금융회사나 거대한 은행들을 끼지 않고 100% 본인들 자회사 돈으로만 이 서비스를 진행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 서비스 진행하려고 자회사도 내고 BNPL 서비스 이 라이선스까지 땄다고 하는데요. 그럼 BNPL이 무엇이냐? Buy Now, Pay Later의 약자로 사실상 이 후불 결제 시스템을 통칭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애플페이 레이러가 BNPL인 건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신용카드 할부 시스템이 되게 잘 돼 있지만 해외에서는 활성화된 곳이 많지 않기 때문에 BNPL 비즈니스 모델로 설립된 스타트업들이 꽤나 많습니다. 실제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으실 수 없는 분들, 신용카드를 선호하지 않는 분들, 번거롭고 까다로운 이 은행 서비스를 싫어하는 MZ세대들이 많이 이용한다고 합니다. 겉으로 볼 땐 할부 서비스지만 사실상 대출 서비스인 거죠. 애플이 계속해서 M1, M2 되게 본인들 좋은 칩셋을 자랑하면서 제품을 내고 있고 그 제품의 가격들이 점점 비싸지고 있습니다. 제가 봐도 좋은 제품들이 너무나 많은데 돈이 없으니까 구매를 못 하잖아요. 100%까지 지불할 능력이 없는 사람도 구매할 수 있게끔 하니까 본인들의 매출을 늘릴 수도 있고 실제 이 서비스가 계속적으로 활성화된다면 이제 애플 생태계가 더 공고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아무리 그렇다고 한들 애플같이 까다로운 이 기업이 복잡하고 번거로운 대출 서비스를 은행 끼지 않고 직접 한다니 대체 왜지? 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당연히 그 이유는 돈을 더 벌고 애플 생태계를 확장하려는 것인데요. 이 BNPL 서비스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거는 두 가지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첫 번째, 수수료가 100% 애플의 것이라는 겁니다. 애플이 보유한 현금과 유가 증액은 약 2천억 달러로 하나로 257조 원 정도 됩니다. 아주 현금 부자죠. 시가총액 1위니까요. BNPL 스타트업들은 우리한테 돈을 빌려줄 때 거대 은행한테 돈을 빌려와서 그들한테 이자를 내고 우리한테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데요. 애플은 100% 본인들의 자금으로 이 서비스를 진행하기 때문에 가맹점에서 받은 그 수수료를 100% 애플이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BNPL 스타트업들은 남의 돈 빌려서 쓰는데 애플은 본인 통장에서 우리한테 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애플페이 레이러 서비스가 WWDC에서 공개된 이후에 BNPL 기업 중 가장 유명한 클라나와 어펌 같은 핀테크 기업들의 주가가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진짜 우리가 편하게 쓰면 쓸수록 애플은 돈을 어마어마하게 버는 겁니다. 두 번째, 데이터 아무에게도 주지 않고 다 애플이 가지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서비스의 편함에 주목하고 있지만 투자은행 업계에서는 애플이 이 서비스를 통해서 신용평가 조회를 스스로 직접 한다는 것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애플이 2014년부터 애플페이를 운영하면서 마스터카드, 골드만삭스와 함께 파트너십을 체결했었는데요. BNPL 서비스 할 때도 마스터카드나 골드만삭스 내부에 신용평가 조회 시스템이 있을 텐데 굳이 그들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본인들이 자체적으로 신용평가를 하겠다고 자회사까지 차렸습니다. 애플은 애플 아이디 정보를 비롯해서 사용자들이 얼마 동안 아이폰을 사용해 왔는지, 앱스토어에서 앱을 얼마나 자주 사용하는지의 데이터를 사용할 예정인데요. 앞으로 애플이 다양한 사업들을 할 예정이잖아요. 애플 글라스도 낼 거고 애플 카도 한다고 하고 그래서 애플과 관련된 이 개인 정보들을 다른 회사와 공유하지 않고 본인들이 갖겠다는 겁니다. 그 자체만으로도 가치가 있고 돈이 되니까요.
이 데이터 통제권을 가지면서 진짜 애플은 단연 시가총액 1위 기업, 원앤올리 기업이 되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 CNBC에서는 애플이 BNPL 서비스를 넘어서 개인 신용 대출 사업까지 펼칠 것으로 예측하고 있더라고요. 현금이나 자본금 등 대차대조표를 활용해서 신용 대출을 해주되 본인들의 기기를 통해서 인증 절차를 거치면 우리가 대출할 때 훨씬 편해지잖아요. 그러면 은행이나 다른 데 가지 않고 당연히 애플을 통해서 대출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되기만 한다면 진짜 애플의 경쟁자는 페이팔과 같은 핀테크 기업을 넘어서서 거대 은행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오늘은 애플이 WWDC에서 공개한 애플페이 레이러라는 기능을 통해서 꿈꾸는 애플의 비전이 뭔지 함께 여러분들과 살펴봤는데요. 애플이 단지 단말기를 파는 이 모바일 시장을 넘어서 자동차나 금융, 우리 삶의 곳곳에 스며들고 있습니다. 진짜 아이폰 사용하고 애플 워치, 아이패드, 이 애플 생태계에서 저는 진짜 삶의 질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사용할 때는 정말 편하고 좋죠. 근데 이 애플의 행보를 보면 가끔은 우리 삶에 너무 가까이 온 게 아닌가, 어디까지 잡아먹으려고 하는 건지 하면서 소름 끼치고 무서울 때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오늘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린 더 유익한 영상으로 다음에 만나요. 빠빠.